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5과목 대기환경관계법규에 대한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과목인 대기환경관계법규는 4과목처럼 범위가 워낙 넓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목도 목표 점수는 50점 이상만 맞자라고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4과목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되지만 5과목은 더 금방 까먹기 때문에 시험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몇 달 전부터 공부를 하다 보면 까먹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저를 믿고 그때부터 공부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과목인 대기환경관계법규는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암기법은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기환경보존법입니다. 자, 대기환경보존법에 총칙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곤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정의 중에 두 번째 부분, 기후 및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이란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이 키포인트다 라는 걸 암기해 주시면 되고, 8번째 있는 검댕에 대해서 볼 때는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따라서 이때 검댕의 포인트는 1미크론 이상이다 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23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째 냉매란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중 열 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 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여기에 키포인트는 환경부령입니다. 환경부령을 다른 영어로 바꿔서 출제하기 때문에 이 키포인트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가 없는 부분은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한번 가볍게 읽어보기만 하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 3회 정도는 정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있는 벌칙 부분입니다. 자, 이 벌칙 부분은 워낙 외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되냐면 그냥 도덕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에요. 도덕적. 그냥 뭔가 보았을 때 이건 너무 나쁜데 하면은 제일 센 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있는 부분만 체크를 해주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눈으로만 한번 정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벌칙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중에서도 총칙 부분인 대기오염 경보의 대상 지역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대처 상황을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우측에 있는 사업장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1종 사업장은 연간 80톤 이상, 그 다음에 2종 사업장은 20톤에서 80톤 사이, 3종은 10톤에서 20톤, 4종은 2톤에서 10톤이며 5톤은 2톤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추가해 주자면 기사 자격증이 있는 것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1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추가가 되냐면 1종 사업장에는 기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2종 사업장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산업기사, 3종은 산업기사와 그 다음에 환경기능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관련 업무 종사 3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도 3종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은 그냥 단순하게 자격증이 없더라도 사장님께서 임명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임명하는 경우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과징금 부가개수까지 정리를 해보면, 과징금 부가개수는 보라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가개수 1인당 300만원이 적용되며, 부가개수로서는 1종 사업장은 2.0, 2종 사업장은 1.5,
3종 사업장은 1.0, 그 다음에 4종 사업장은 0.7, 그 다음에 5종 사업장은 0.4입니다. 뒤쪽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묶어서 암기를 하게 되면 두세 개를 한 번에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네 번째에 있는 초과부가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자,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에 있는 부분을 모두 암기해줘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암기해주면 되냐면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은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지역별 부과계수도 같이 암기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초과부가금 산정에 대한 지역별 부과계수는 1지역일 경우에는 2, 2지역일 경우에는 1, 3지역일 경우에는 1.5인데 이게 초과부가금이 아닌 기본 부가금일 경우에는 0.5씩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일 경우에는 1.5, 그 다음에 2지역은 0.5, 3지역은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황산화물은 500원, 먼지는 77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부가 금액에 대한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암기법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들어 봐서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거기서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참고적으로 밑에 있는 비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책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 해당 부분에 몇 페이지냐면 253페이지에 있는 우측 시행령 별표 7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 부가금의 지역별 부가계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로 같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초과 부가금에서 0.5씩 빠진 값이다 라는 거 정도로 체크해서 암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는 254페이지에 있는 8번 부가금의 징수유예 분할 납부 및 징수 절차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은 숫자 부분을 포인트로 두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부가금의 경우에는 부가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그리고 4회 이내에 따르고 초과 부가금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그 다음에 12회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 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5과목에서는 숫자로 장난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대입해서 암기를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의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표 255페이지입니다. 자, 해당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1종 사업장은 연간 80톤이며 그 다음에 대기환경기사 이상 그 다음에 2종 사업장은 20톤에서 80톤 그 다음에 환경산업기사 그 다음에 3종은 10톤에서 20톤이며 산업기사거나 그 다음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의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1명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종과 5종 4종은 2톤에서 10톤 5종은 2톤 이하인데 2톤보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는 임명하는 자 1명 이상이다 정도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표는 출제가 많이 되고 밑에 있는 조그만 글씨도 자주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가볍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칙에 있는 259페이지에 있는 보칙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별표가 잘못 들어가기 때문에 별표는 그냥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비율이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번은 정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키포인트는 최근 1년간을 체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답번에 있는 2분의 1 범위다 라는 걸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총칙,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모두 암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암기법을 만드는 팁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노래를 이용해서 암기법을 만들거나 플러스 앞글자를 따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앞글자가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노랫말로 만들어서 흥얼흥얼 거리다 보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특정되기 위해 물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대기오염 방지시설. 자, 이 부분은 261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세 번째 과목에서 배웠던 부분이 많이 나와 있죠. 즉,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흡수, 그리고 흡착, 촉매에 대해서도 앞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음파, 그 다음에 응축, 산화환원, 연소조절, 미생물 정도만 추가적으로 암기를 하신다면 문제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있는 자동차의 종류 부분도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이 대기환경 관계 법규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우측에 있는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 1종일 경우에는 80km 미만, 2종일 경우는 80에서 160, 3종은 160km 이상이다라는 걸 암기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전기 자동차로 많이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인트를 반드시 암기해 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있는, 자, 그러면 263페이지에 있는 첨가제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첨가제의 종류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포인트고, 여섯 번째, 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 결과 보고는 264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해당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1을 모두 암기하는 것보다는 6-2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라 하는 설치가 하는 자, 그럼 여섯 번째, 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 결과 보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이것도 암기하는 것이 워낙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것에 키포인트를 주냐면 6-2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외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뜬금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6-1과 6-2를 섞어서 냅니다. 따라서 6-2를 완벽하게 외운다면 6-1도 골라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6-2에 도지사들이 하는 것은 도시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 측정망, 그 다음에 도로변 대기 측정망, 그 다음에 대기 중금속 측정망이 있다라는 걸 암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개념 잡기를 보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높은 사람들이죠. 환경공단, 과학원장인데 우리가 암기한 것은 도지사에 대한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자, 도지사는 도시대기 측정망, 도로변 대기 측정망, 대기 중금속 측정망이 있었죠. 자, 그래 체크를 해보면 지금 2번만 대기 중금속 측정망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2번에 대한 것은 도지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기준. 해당 부분은 265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오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오존에 대해서는 주의보일 경우에는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 그리고 경보일 경우에는 0.3ppm 이상, 중대경보일 때는 0.5ppm 이상이다 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암기법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자, 오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존은 오주일이 경험상 중요함. 자, 대기환경 기사나 어떤 기사를 준비할 때 5주일부터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존 암기법은 무엇이냐면 주의보는 0.12, 그 다음에
경험상의 경험 경보, 그래서 상은 3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대 경보기 때문에 중대 경보는 중요함이기 때문에 0.5다 라는 걸 체크해서 암기해 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뒷부분 조금만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총량 규제 구역의 지정인데 이 세 가지만 암기를 해주면 됩니다. 1번 총량 규제의 구역, 2번 총량 규제의 대기오염물질, 세 번째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을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되냐면 앞 글자와 중간 글자를 따주면 되죠. 총과 규, 그 다음에 총과 대, 그 다음에 대와 저를 연결시켜서 암기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총규, 그 다음에 총대, 그 다음에 대저. 자, 이거 좀 잔인한 방법이긴 한데 이것은 총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구. 그 다음에 총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총구와 총대는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이것을 막 다루게 되면 대져버립니다. 그래서 총구와 총대는 조심히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량 규제 구역의 지정은 총규, 총대, 대저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과목부터 5과목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인강은 무료 인강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다뤄드리진 않지만 이 인강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는 부분들은 오픈 채팅방 혹은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